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문입니다. 오늘은 요새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아이판스 다이얼로그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유명한 기업인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 총수가 우리 국내 방문 계기에 치킨집에서 치맥을 나누면서 또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과연 이 AI가 무엇인지 우리 국립외교원의 가장 전문가이신 유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2022년 챗GPT가 나온 이후에 아마 뭐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는 아마 소버린 AI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개념이신지 좀 알기 쉽게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책상으로도 이제 소버린 AI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주권 개념을 도입을 해서 국가나 지역별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사실 국가들이 어떤 기술 주권을 통해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겠다라는 개념은 2010년대 말부터 기술 패권 전쟁 환경이 본격화되면서부터 계속 언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2022년에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AI로 인한 미래 대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소버린 AI에 대한 개념도 부상을 하였는데요. 특히 2024년 작년 2월에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모든 국가가 자체적인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소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젠슨 황은 데이터가 문화, 그리고 상식, 역사 이런 것들을 모두 체계화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설명을 하면서 각 국은 자국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하며 그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사회 지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AI 팩토리라고 불리는 AI 인프라를 각 국가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사실상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이 AI 글로벌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발언은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 전략 경쟁 상황이 심화가 되게 된다면 기술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고, 또 군사나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국가 자체의 AI 시스템이 정말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의 민감한 데이터들을 정부가 더 잘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입장에서 이 기술 종속이 가속화되면 각 국가들의 미래 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기도 했고요. 또 고유의 언어와 문화 가치 등을 보존할 수 있는 개별 AI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다방면의 문제의식들이 상기되는 계기가 되어서 소버린 AI 정책의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소버린 AI는 단순히 AI의 기술 국산화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알고리즘, 윤리, 규제 등의 이 포괄하는 총체적인 AI 생태계에 대한 통제권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결국은 AI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각국의 또 독자적인 그런 주도권을 갖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각국끼리 이제 굉장한 경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금 AI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로는 당연히 미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 GPT의 핵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발표를 한 것이었고, 또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부상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막대한 자본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빅테크와 스타트업 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 투자의 선순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혁신이 촉진되고 있고, 원천 기술 부문의 R&D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GPU 같은 경우에도 언급하셨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술 스택 전반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독주를 또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생성형 AI 모델 개발만큼은 좀 쉽게 따라오기
찾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 1월에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초거대 언어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가 크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원천 기술의 경우에는 대미 의존도가 중국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억 인구의 방대한 데이터를 규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적극적인 국가 주도의 지원 정책으로 핵심 AI 반도체 기술 자립 또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2030년 정도에는 AI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만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특히 AI 응용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느 일정 수준 대량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목표를 잡은 바 있으며 또 지속적인 기술 추격과 자립성 강화를 위해서 AI 모델 응용 그리고 벤처 캐피털 투자 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피 튀기는 AI 각축전 하에서 사실상 이제 AI의 전 세계 3위권에 들어가겠다 또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EU, 싱가포르, 일본 등 이러한 주요국들은 각각 수조에서 수십조 단위의 AI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자체적인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프랑스의 스타트업 기업인 미스트랄 AI가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고 EU는 오픈 유로 LM을 개발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AI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서 각국이 소버린 AI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은 미국은 어쨌거나 기술 개발하고 그 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앞서 나가는 경우고 이제 중국은 역시 국가가 그래서 엄청나게 하는 거 각국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각국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액션 플랜 같은 게 있으면 그 내용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명목 하에 많은 국가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AI 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명시적인 목표와 방향성 제시 이상으로 몇몇 국가들은 특히 올해 들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문서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7월에 발표된 미국의 액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규제 철폐를 통해서 AI 혁신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 핵심 AI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급망 차원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제 AI 외교, 안보 활동의 강화라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문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에 기회 액션 플랜이라는 문서를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AI 대전환의 시대에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에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할지 그리고 AI 수용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필 수 있을지 같은 계획들이 들어가 있고 이와 더불어 특히 국내 AI로 미래를 확보하겠다라는 큰 틀에서 현재 영국이 AI 기초 원천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 AI를 생산하는 AI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도 이제 4월에 대륙 액션 플랜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EU의 특징인 단일 시장 단일 규제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규모 차원의 우위를 강조를 하고 AI에 대한 역내 개방형 혁신을 도모하겠다라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EU AI법을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하려는 EU의 규제 의지와 또 자율성을 통한 혁신 도모의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국의 관점과 성격에 따라서 AI 실행 계획들이 다양하게 발표가 되었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찾자면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소버린 AI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을 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스택 전체를 미국산으로 구성한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른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출 패키지로서 촉진을 시키겠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UK 소버린 AI 유닛을 설립을 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소버린 AI를 키우고 또 첨단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내에 영국의 지분을 좀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U도 유로 HPC 슈퍼컴퓨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규모 국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EU 전용 데이터 랩 등을 다 연계를 하여서 이제 EU 내에서 활용되는 이 AI 팩토리를
전반적으로 배포하고 확장하겠다라는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특정국에 의존적이지 않은 이 AI 주도권을 각자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이 AI 시스템, 공급망 관리, 표준 규범 측면에서 약간의 블록화 또는 파편화 추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들의 AI 액션 플랜에는 이제 AI 외교, 국제화 이러한 단어들이 또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AI 기술 생산 공급망 전체를 온전히 미국식, 영국식, EU식 이렇게 폐쇄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또 기술 고립의 추구가 소브린 AI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현재 충돌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의 협력의 여지와 필요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것을 어떻게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으로 이어져 나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